인류 문명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불의 발견으로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이겨냈던 순간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짐을 나르며 이동의 혁신을 가져온 바퀴의 탄생일까요? 혹은 인류의 지식을 후대에 전달하게 해준 문자의 발명일까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의 근간이 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을 유유히 흐르는 너무나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잊기 쉬운 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목마름을 해소하는 생명의 근원을 넘어 인류 문명에 견고한 뼈대를 세우고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물에 숨겨진 힘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아 시공간을 초월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문명이라는 거대한 구조물이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적인 탄생 배경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인류의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물의 진정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강물이 흐르는 풍경을 넘어 인간 사회의 본질과 발전 원리를 이해하는 깊이 있는 통찰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될 테죠. 메마른 대지 위에서 한 줄기 희망처럼 빛나는 강물이 아직은 미약했던 인류에게 어떤 놀랍고도 혁명적인 선물을 안겨주었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아득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먹을거리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고된 유목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사냥과 채집에 온전히 의존하며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험난한 환경에 온몸으로 맞서야 했죠. 하지만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발걸음을 멈추게 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풍요와 생명의 상징인 강이었습니다. 강은 그 자체로 생존에 필수적인 깨끗한 물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갈증을 해소하고 몸을 깨끗이 씻는 위생적인 삶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강물은 주변의 동식물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어 다양한 식량 자원의 보고가 되어 주었습니다. 강계는 사냥감이 모여들었고 물속에서는 싱싱한 물고기들이 지천으로 헤엄쳤으니 그야말로 자연의 거대한 냉장고와 다름없었죠. 이처럼 강은 인류에게 안정적인 식수와 풍부한 식량을 동시에 제공하는 그야말로 자연이 베푼 최고의 선물이었던 셈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강이 해마다 가져다준 비옥한 토양의 기적입니다. 계절에 따라 강물이 불어나 범람하고 나면 흙과 함께 풍부한 유기물과 영양분을 머금은 퇴적물이 넓은 대지에 쌓였습니다. 이 퇴적층은 씨앗을 뿌리기만 해도 놀랍도록 잘 자라는 말 그대로 기적의 밭이 되어 주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의 젖줄이었던 나일강 유역에서 시작된 초기 농경이 바로 이와 같은 자연의 섭리를 활용한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먹을거리를 찾아 헤매는 불안한 삶을 지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강이 선사한 이러한 풍요로움은 인류의 삶의 문자 그대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던 유목 생활을 끝내고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정착 생활이 비로소 가능해진 것입니다. 강계에 단단한 움막을 짓고 씨앗을 뿌려 농사를 짓고 수확의 기쁨을 기다리는 안정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강변으로 모여들면서 작은 가족 단위의 정착촌들이 하나둘씩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깃고 경작지를 일구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고대인들은 강이라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평화롭고 예측 가능한 삶의 터전을 굳건히 일구어 나갔습니다. 강은 단순히 흐르는 물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자 더 나아가 인류가 문명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었던 셈입니다. 강변을 따라 점차 커져가는 초기 정착촌의 모습은 자연의 위대한 섭리에 순응하며 삶의 지혜를 터득해 나가는 인류의 위대한 여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처럼 강은 인류에게 생존의 조건을 선물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삶의 형태를 모색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강은 언제나 온화하고 너그러운 얼굴만 보여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규모의 범람으로 어렵게 일군 모든 것을 휩쓸고, 또 때로는 가뭄으로 대지를 메마르게 하며 인류에게 혹독한 시련과 절망을 안겨주기도 했죠. 이러한 자연의 거대한 도전 앞에서 인류는 과연 어떻게 응전하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문명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지어 올릴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강이 던진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위대한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문명의 비밀을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강은 인류에게 생존의 터전을 내어주는 관대한 어머니와도 같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강은 언제나 온화한 얼굴만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무서운 얼굴로 인류에게 혹독한 시험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과연 인류는 이 거대한 자연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응전하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문명이라는 위대한 건축물을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생명의 젖줄이었던 강은 순식간에 파괴의 화신으로 돌변하곤 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기에 들이닥치는 거대한 범람은 애써 일구었던 경작지를 물에 잠기게 하고 어렵게 지은 보금자리를 쓸어버렸습니다. 정성껏 키운 가축들은 급류에 휩쓸려 사라지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재앙이었죠. 강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한 폐허로 변해버리기 일쑤였고, 모든 것을 잃은 고대인들은 망연자실한 채 절망에 빠지곤 했습니다. 반대로 강물이 마르는 가뭄은 또 다른 형태의 공포였습니다. 비옥했던 땅은 바싹 말라 갈라지고 농작물은 시들어가며 목마름에 지친 가축들은 쓰러져 갔죠. 강은 인류에게 생존의 필수 조건인 물과 식량을 제공했지만 그 예측 불가능한 변덕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강력한 위협이었습니다. 인류는 강이 주는 풍요로움에 안주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무자비한 힘 앞에 무릎 꿇는 대신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인류는 놀라운 지혜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강물이 그저 흐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범람을 막기 위해 강변을 따라 둑을 쌓고 넘치는 물을 저장할 저수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가뭄에 대비해 강물을 필요한 곳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수로, 즉 관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힘과 노력이 한데 모여야만 가능했죠. 수십,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거대한 토목공사를 벌였습니다. 삽과 곡괭이 같은 원시적인 도구만으로 드넓은 땅에 수로를 파고 흙을 쌓아 올리는 작업은 상상 이상의 고된 노동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똘똘 뭉쳐 움직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일을 지시하고, 누가 노동력을 배분하며, 누가 전체 과정을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죠. 이렇게 대규모 치수 사업과 관계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초기 형태의 지도자나 지배 계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복잡한 물 관리 기술을 이해하고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조직하며 공동체의 자원을 배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이들의 능력은 곧 공동체 전체의 생존과 번영으로 직결되었으니까요. 결국 강이 던진 도전은 역설적으로 인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힘에 맞서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냈고,
이는 더욱 체계적인 사회 구조와 복잡한 기술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부족 단위의 공동체는 점차 규모를 키워 도시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고, 물을 관리하는 지혜는 곧 권력의 원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강은 단순히 생존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인류에게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섭리에 맞서 싸우며 자신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인류는 진정한 문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강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인류는 비로소 문명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첫 벽돌을 놓게 된 셈입니다. 강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인류는 비로소 문명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첫 벽돌을 놓게 된 셈입니다. 그 첫 벽돌이 놓인 후 인류는 곧 깨닫게 됩니다. 강이라는 거대한 자연을 길들이고 통제하는 지혜가 단순히 생존을 넘어 공동체를 이끌고 더 큰 힘을 손에 넣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물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예측 불가능한 범람을 막는 거대한 사업들은 혼자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었죠. 수많은 사람을 조직하고 지휘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고, 이 리더십은 물을 다스리는 능력 그 자체에서 우러나왔습니다. 강물을 농경지로 끌어들이고 예측 불가능한 홍수를 제어하는 기술은 곧 안정적인 식량 생산으로 이어졌습니다. 풍요는 인구를 늘렸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통치자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죠. 이렇듯 물은 단순한 자원을 넘어 사회를 조직하고 계급을 형성하며 강력한 왕권을 탄생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작은 부족 단위의 공동체는 점차 규모를 키워 도시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고, 물을 관리하는 지혜는 곧 권력의 원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을 다스리는 자가 곧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작은 도시 국가들은 이 물길을 따라 점차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강을 따라 펼쳐진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수자원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경쟁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낳았죠. 마치 생존 게임처럼 더 많은 물을 확보하고 더 넓은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자가 결국 승리자가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물을 둘러싼 다툼이 피할 수 없는 전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웃 부족이나 도시 국가의 수로를 파괴하거나 물길을 돌려버리는 행위는 상대방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으니까요. 강을 장악한다는 것은 곧 상대방의 목줄을 쥐는 것과 다름없었죠. 강변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는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것을 넘어 물이라는 생명줄을 빼앗거나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선물한 비옥한 토양 위에 세워진 고대 이집트는 물의 힘이 제국을 어떻게 건설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파라오는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고 수로를 건설하며 물을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존재였죠. 나일강의 신성한 힘은 곧 파라오의 신성한 권위로 이어졌고, 이 거대한 강을 통제하는 능력은 이집트 제국을 수천 년간 지탱하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파라오의 권력은 나일강의 흐름처럼 강력하고 예측 가능했으며 백성들은 그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바쳤습니다. 중국의 황하 문명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황하의 범람을 다스리기 위한 대규모 치수 사업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요구했습니다. 강을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다스린다는 믿음은 황제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고, 거대한 댐과 수문 건설은 단순한 토목 공사를 넘어 국가의 위용을 과시하는 상징이 되었죠. 홍수를 막고 가뭄을 해결하는 일은 곧 백성의 삶을 책임지는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공사는 엄청난 인력과 자원을 필요로 했고, 이는 곧 국가의 조직력과 통제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강은 또한
단순한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제국의 확장과 유지에 필수적인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군대가 이동하고 보급품을 수송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통로였으니까요. 수많은 군대가 강물 위를 떠다니는 뗏목과 배를 이용해 빠르게 이동했고, 보급선은 강을 따라 물자를 실어 날랐습니다. 강변에 건설된 요새들은 적의 침입을 막는 방어선이자 새로운 영토로 나아가는 전진 기지 역할을 했죠. 강을 따라 성을 쌓고 감시탑을 세우며 강변에 요충지를 확보하는 것은 곧 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강이 곧 국경이 되고 강이 곧 생명선이 되는 역사의 드라마가 펼쳐졌던 겁니다. 이처럼 물은 인류에게 생명의 은인이자 동시에 권력을 향한 욕망을 부추기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양면적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을 통제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열렸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인류는 문명의 발전과 함께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물은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고 사회 구조를 조직하며 때로는 피비린내 나는 투쟁의 원인이 되는 참으로 복합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물은 이처럼 생명을 잉태하고 권력을 부르는 복합적인 존재였죠. 인류 문명의 테피스트리를 직조해온 핵심 실타래임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인 물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 문명의 발자취는 단순한 생존 기록을 넘어 깊고 웅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문명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물이 그림자처럼 혹은 밝은 등대처럼 늘 함께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강은 단지 목마름 해소를 넘어 인류에게 생존 터전을 마련하고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죠. 하지만 강은 예측 불가능한 범람으로 혹독한 시련을 안겼고 메마른 대지에 가뭄을 들이우며 인류를 절망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 거대한 자연의 도전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맞잡고 거대한 수로와 둑을 쌓으며 섭리에 맞섰죠. 이 과정에서 사회는 정교하게 조직화되었고 물을 다루는 기술은 놀랍도록 발전했으며 지도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야말로 물은 인류의 생존 방식을 결정하고 사회 구조를 조직하며 권력의 형태까지 규정한 문명의 위대한 설계자였던 겁니다. 고대인들이 물길 따라 교역하고 문화를 주고받은 것처럼 물은 문명 간의 다리 역할을 하며 지식과 지혜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 귀한 물을 차지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투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으니 물의 양면성은 참으로 놀랍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인류 문명의 역사는 물과의 끈질긴 싸움이자 동시에 현명한 협력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통찰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도시와 제도, 삶의 방식까지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언제나 물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깨달음 앞에서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과 인류의 끈질긴 생명력에 깊은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인간의 의지만으로 된 것이 아니죠. 물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율하며 문명을 일궈왔다는 숙연함이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수천 년 전 고대 문명의 탄생을 지켜보았던 물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기후변화로 물 부족이 전 세계적 문제인 지금, 물은 여전히 인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강물의 변덕스러운 흐름 속에서 지혜를 찾았듯 우리 역시 물과의 새로운 공존 방식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